안녕하십니까? 저는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운영위원장인 서경석 목사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라는 운동이 맹렬한 위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여러분의 열렬한 참여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제작했습니다. 처음 드리려는 말씀은 한국이 선진국이 되면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창립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최근 3년 동안 한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한국이 갑자기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원전, 방위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1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이 놀랍게도 일본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의 국가들도 충분히 능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이렇게 선진국이 되면은 우리가 과거에 중진국이었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최빈국에서 시작해서 17개 나라 젊은이들이 피 흘려 나라를 지켰고 가장 많은 해외 원조를 받으면서 빈곤을 극복하고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에 보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공적 개발 원조 ODA라고 그러죠. 이 ODA가 0.1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획기적으로 증액을 해서 이제는 0.26%가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OECD의 평균인 0.33%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선진국다운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2022년 2월에 원로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좌우를 초월하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단체인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5월에는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손을 잡고 ODA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시민 청소년 행진을 광화문에서 서대문까지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에는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국가 목표로 제안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에 45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지를 해서 이 목표가 사실상 국가 목표가 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지지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국가 목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2024년 금년에는 전국 8개 도시에서 ODA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시민 청소년 행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룩셈부르크가 ODA가 1%로 제일 높은데 우리도 1%가 될 때까지 매년 행진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어릴 때부터 나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청소년과 손잡고 하는 행진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나라 돕기를 열심히 하자는 제안은 수출이 살 길인 우리 한국 경제가 크게 살아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길이기도 합니다. ODA가 증액되면 해외 원조 정책도 획기적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ODA를 지금 우리나라는 45개 부처가 이걸 나누어 사용하면서 아주 올망졸망한 그리고 아주 낭비가 많은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나라가 정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일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농기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종합병원을 세워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하고 휠체어를 줘서 장애인이 문 밖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하고 학교를 세워서 어린아이가 학교에 못 다니는 일 없도록 하고 우물을 파줘서 개울물을 먹지 않아도 되게 하고 태양광 전등을 달아서 호롱불 밑에서 살지 않도록 하고 혼옷을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코이카가 앞장서서 그런 방향으로 ODA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코이카를 중심으로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ODA가 독재국가나 부패국가가 대부분인 수원국가만을 상대하게 되면은 지속성이 없는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지 말고 국제협력 NGO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무상 지원만 하지 말고 유상 지원과 무상 지원을 결합을 해서 ODA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 국가의 규모도 최대한도로 늘려야 되고 신규 NGO가 누구든 어렵지 않게 프로젝트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가난한 나라 돕기 운동이 크게 대중화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해외 원조 정책의 획기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돼야 하고 국회의원들이 해외 원조에 관한 법률, 정책, 규정 등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이러한 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지방대학의 외국 입학생 부모에게 취업 비자를 주어서 지방대학 살리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창립 때부터 이 방안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 제도가 가난한 나라를 돕는 최고의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또 외국 입학생 부모에게 취업 비자를 주는 방안은 입학생 부족으로
앞으로 20년 내로 지방대학의 3분의 2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번 돈으로는 등록금을 내고 어머니가 번 돈으로 저축을 하면은 4년 후에 졸업하면 6천만 원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액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최고 인재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국의 지방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한국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사 학위자에게 국적을 주어서 첨단 산업의 핵심 인재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의 최고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귀국하는 졸업생들은 친한국 통역 인력이 되어서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과 합작 기업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나 교육부 그리고 지방대학들이 다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이 제도가 국가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방대학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방안을 적극 지지하도록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계속. 네. 5번째로 이제는 북한이 지옥이다 라는 점을 이제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좌와 우가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정상국가로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바라는 점입니다. 지난 8월 광주에서 행진을 준비하는 모임을 하다가 호남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북한의 수령 독재 체제를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에 굳건히 설 것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것은 탈북자들이 유튜브를 열심히 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의 실상을 속속들이 파헤쳐서 이제는 북한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북은 좌파, 반북은 우파인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은 최근 3, 4년간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모두 반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념적 지향이 이제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좌우 편가르기는 아직도 여전하지만 앞으로 좌우 구분은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2030 MZ 세대는 이미 좌우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좌와 우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존경받는 나라 운동 내부에서부터 좌와 우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영남과 호남이 서로 합의한 주장만을 천명하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 정치가 아주 최악의 상태입니다. 우리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법치가 수호되는 정상국가, 상식과 공정이 실현되고 모두가 지지할 수 있는 존경받는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정상국가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상국가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이 점점 더 커지고 좌파운동과 우파운동은 점점 더 소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김정은의 수명이 짧아져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만일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나면 정말 큰일입니다. 왜냐? 지금 여야가 지독하게 싸움질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한국이 통일 정책을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와 우가 대화를 하면서 여야가 함께 통일 정책을 꼭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8개 존경받는 나라 운동 지역본부가 각 지역에서 가난한 나라 돕기 국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8개 본부로 나뉘어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각 도시는 지부가 아니고 본부입니다. 각 도시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서울처럼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들이 이 운동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출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로 목사님들을 도와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 도시에서 파송된 선교사들 중에서 우리가 꼭 도와야 할 분을 선정해서 공공나라 돕기 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누구든 수입이 있는 사람이면 월 10,000원 혹은 월 수입의 1%를 매달 내도록 해서 가난한 나라에서 나눔 운동을 하는 선교사들을 열심히 돕고 나중에는 코이카에 가난한 나라 돕기 프로젝트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0-30년 동안 가난한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온 선교사들이 본격적인 나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노력으로 가난한 나라 돕기 운동이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로 목사들과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활동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직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도와주시기를 권면드리려고 합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원로 목사들이 앞장서서 만든 운동이지만 그러나 이 단체는 온 국민이 참여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모든 선한 뜻을 가진 단체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국회의원,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저희들 유튜브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상임 대표는 김상복 목사님, 김선규 목사님, 김진호 목사님, 양병희 목사님, 이성희 목사님, 조일래 목사님, 그리고 김경래 장로입니다. 감사합니다.